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오늘 BTV 대구 뉴스는 2025년 대구를 되돌아보면서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대구에는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진 이슈도 많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바람이 현실이 된 소식, 또 힘이 됐던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2025년 11월 대구 3차 순환도로 중 미군 캠프워커로 막혀있던 동편 구간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봉덕초등학교 북편에서부터 영대병원 내거리 남측까지 왕복 8차선 총 연장 700m 구간입니다. 지난 2002년 반환이 결정된 이후 2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캠프워커 서편 구간 600m. 대구시는 국방부, 미군 측과의 부지 반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100년 동안 미군 부대로 인한 이 헬기 소음과 재산권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참아주시고 함께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남구 주민들께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통식은 대구와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마로서 앞으로 남은 서편 구간 600m가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는 대구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대구시 최초 직영 도서관이자 지역 대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2천여 명, 주말에는 평균 4천여 명이 방문할 만큼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단 조성을 사실상 확정 지은 것입니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30년으로 첨단 로봇 중심의 미래 스마트 기술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미 240여 개 기업과 업무 협약과 입주 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대구 중구 인구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7만 4천여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2022년부터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순유입률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특히 전체 전입 인구 중 53%가 2030 세대여서 젊은 층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떠났던 중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중구가 된 데 대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에 중환경 개선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심으로 이제 편리한 도심으로 자꾸 모여드는 현상은 참 우리 중구로 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대구에서는 지난 2024년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 건수는 대구만 해도 1,400건이 넘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막겠다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연대 조직 꼼꼼을 설립한 겁니다. 법률 상담이나 아니면 허그에 대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 지원을 안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원스톱으로 한 명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피해자가 직접 겪은 상황을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피해자분께는 과연 어떠한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가를 바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밖에 2025년은 서대구역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 산업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대구에는 여러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진 이슈들도 많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대구 방송은 2025년 한 해 모두 2,200건의 뉴스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뉴스 가운데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교통과 상권, 광역 인프라와 관련한 기사가 조회수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BTV 대구뉴스 시청자들은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보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대구 IC 부근 성서공단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교통 정체 현상을 보여준 뉴스에 10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공감을 표시했고, 달성군이 가창면 주민들을 위해 연결 도로를 건설한다는 소식은 8만 명의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풍까지는 거리가 거의 1시간 이상을 소요시켜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요 화원이나 옥포 쪽으로 도로를 개통을 시켜주면은 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서구와 달성군에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가칭 원대역 조감도 공개를 다룬 뉴스에 3만 8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 6월 도시철도망 공개를 전후에 제작한 뉴스 2건에도 각각 7만 3천 명, 5만 5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발표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주민분들 의견을 잘 수렴하여가지고 교통 불모진 그런 오명을 버리고, 특히 BTV 대구방송은 보도매체 최초로 가창면 폐채석장의 이국적인 풍경을 영상에 담아 안방으로 전달하며 대구의 새로운 명소를 만드는 데 발판을 만들었고,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흡사 중국에 왔는 것 같이 앞에 있는 바위도 너무 멋있고요. 20, 30대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 사기 연속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년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BTV 대구뉴스는 지난 8월 대구 수성초등학교 배구팀에서 미들브로커로 활약 중인 6학년 안준성 선수가 12세 이하 유소년 배구 국가대표에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BTV 단독으로 보도된 이 소식에 지역 유소년 배구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30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준성 선수는 현재 강원도에 있는 모 중학교로 진학이 결정돼 엘리트 체육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캐피탈 주장 허수봉 선수가 롤모델입니다. 허수봉 선수는 시원한 스파이크가 멋있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담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빈 점포들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달성군 합의면에서 다사업으로 이전하는 달서 중고등학교 착공 소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의 뜻을 남겼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을 필두로 새해 벽두부터 예비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삼선 중진 추경호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현역 의원 최초로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선거전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추 의원은 경제, 행정, 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입니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경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오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새해 여론조사 추이와 주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좀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 의원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가급적 연초 빠른 시간 안에 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의 윤재욱 의원과 초선 유영하 의원도 연초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외 인사로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곽대훈 전 국회의원도 머지않아 출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기에 삼선 구청장 출신인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백왕식 북구청장도 선거 전에 본격 가세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판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김 전 총리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1월 달쯤 돼서 제가 조금 내용을 더 갖추어서 공식 출마를 선언을 할 생각이고요. 당은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또 가장 궁금한 게 있죠. 쉬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새해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나 있는데요. 특히 설날에는 연차만 잘 활용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재헌절 등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2026년 쉬는 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재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장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달성군이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5년보다 34억 원 늘어난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436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유형별 인원은 공익활동사업 3,040명, 노인 역량 활용사업 1,412명, 공동체 사업단 322명, 취업지원형 135명 등입니다. 달성군은 노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범 안전 지원 사업과 통합 돌봄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지스트 교원 창업 기업 2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팁스 2025년 R&D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뉴바이올로지학과 김민석 교수가 설립한 정밀의료 바이오테크 기업 시티셀즈와 에너지공학과 이호춘 교수가 설립한 전고체 전지 스타트업 솔리텍입니다. 시티셀즈는 총 15억 2천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 생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리텍은 향후 3년간 총 15억 2천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회장이 불우이웃 돕기 희망나눔 특별성금 2천만 원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대구 지역 의사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재난구호, 이재민 지원, 취약계층과 위기가정 돕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의사회 사회공헌 사업단은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성금 후원을 이어왔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300kg이 적발됐습니다. 비어있다고 신고한 컨테이너에 몰래 숨겨온 건데요. 이 같은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된 건 부산 신항에서 2025년에만 두 번째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 야적장으로 옮겨지는 컨테이너. 세관 엑스레이 검색 차량이 컨테이너 내부를 판독합니다. 빈 컨테이너로 신고되어 있지만 문을 열자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습니다. 겹겹이 포장을 뜯어내자 벽돌 모양 하얀 물체가 나타납니다. 곧바로 시약 검사가 시작되고 키트에 가루를 넣자 선명한 색으로 변합니다. 녹색과 파란색 같이 코카인 마늘. 코카인. 네, 코카인. 적발된 코카인은 모두 300kg, 시가 1,050억 원 상당으로 부산 시민 3배가 넘는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컨테이너는 에콰도르를 출발해 한국을 경유하는 정기 무역선에 실려 있었습니다. 가득 찬 화물 속에 마약을 숨기던 기존 수법과 달리 빈 컨테이너에 마약을 숨겼습니다. 지난 5월 적발된 600kg 코카인과 이동 경로와 수법이 같습니다. 세관은 마약 조직들이 중남미 노선이 많고 비교적 안전한 항구로 평가받는 부산을 마약 유통 경유지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우범국을 오가는 선박에 수중 드론을 투입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선원들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티켓 예매할 때 가장 원망스러운 메시지,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예매할 때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먼저 선택한 걸까요? 경찰이 시즌권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판 암표 판매상을 검거했습니다. 2025년에만 4,000장 넘게 최대 50배까지 부풀려 팔았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인기 콘서트와 프로스포츠 경기 예매가 시작되자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좌석은 이미 매진. 경찰 수사 결과 정상적인 예매 흐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좌석을 훨씬 빠르게 선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암표 판매상들은 3가지 방법으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시즌권과 선 예매권을 이용해 이 장기간 반복 예매를 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았고 이 대기열을 건너뛰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 좌석 자동 선택과 결제까지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수천 차례 예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미 올해 1년치만 확인한 것만 해도 4,000장 넘어요, 지금. 확보한 티켓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좌석과 판매가, 수익률을 정리한 장부까지 관리했습니다. 정가보다 무려 최대 50배 가까이 비싸게 팔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혼자서 하는 내 표가 남아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한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경찰은 암표 판매상 5명을 정보통신망 침입과 업무방해, 입장권 부정 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8억 7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기술을 이용한 암표 범행의 전체 구조를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매 단계에서는 비정상 이용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재판매 단계에서는 반복, 판매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암표 범죄를 기술을 악용한 구조적 범죄로 보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표적인 고민이죠. 콜레스테롤 증가와 기억력 저하 그리고 골다공증까지 이런 복합적인 증상을 농산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 잎의 여성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시설. 연구진이 실험쥐에게 아열대 작물인 비파 잎을 섞은 사료를 급여하고 행동 변화와 생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12주간 관찰한 결과 비파 잎을 섭취한 갱년기 모델 실험쥐에서 뚜렷한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비파잎은 많이 버려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비파잎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밝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들에서 이 비파잎을 그 부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식품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20%, LDL 콜레스테롤은 33% 감소했습니다. 미로 실험에서도 학습과 공간 기억력이 향상되며 탈출 시간은 4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농도는 30% 이상 증가했고 갱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중요한 골밀도는 22.8% 회복되며 뼈 구조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열매 수확 이후 대부분 폐기되던 비파잎의 새로운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비파 잎에 이 비파의 효능이 거의 대부분 저는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못해서 이게 조금 사장되다시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고 기능성 원료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간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이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 산업 확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중구의 경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난산 3동을 방문해 겨울 이불 13채와 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탁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교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과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의 새로운 비룡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1층 규모로 신축된 이 시설은 인동 총경로당과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달송교육재단이 25년 총 3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해 24년에 비해 5배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성과를 개인 및 여러 기관의 참여 덕분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초등 이주 배경 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84개 초등학교에서 208개 과정이 진행되며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수업 시수를 늘려 언어 습득을 돕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 2025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후회됐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도 함께 보내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